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오차원 전면교육의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특별한 강의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태까지 제가 이제 8강까지는 5차원 전면교육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까지 배울 겁니다. 제가 5차원 전면교육은 5가지가 있기 때문에 5차원 전면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지력, 두 번째 심력, 세 번째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지력 첫 번째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력이라는 건 우리의 지적인 이제 두뇌 발전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발전시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한국말을 잘해야지 또 뭐 지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을 잘해야 될 거고,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지력이 뛰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 말 외에 다른 또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요. 그냥 영어 하나 잘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5차원 전면교육이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지식들은 글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의 모든 글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교육의 전 지식에 한국말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교육에 대한 지식이 한국말이 30%를 담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우리가 한국말을 잘 한다고 그러면은 교육이라는 지식의 몇 %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접근할 수 있어요? 30%. 근데 영어는 더 많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한 60% 정도가 교육에 대한 그 지식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다가 영어를 하게 되면은 언어를 하나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몇 %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요? 60% 지식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어를 하나 더 잘하면은 언어를 잘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단순히 교육을 할 때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 다음에 무슨 특별한 직업들 뭐 영화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만화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만 알 때하고 다른 언어를 같이 할 때하고는 우리의 지식의 활동이 확 넓어진다고요. 그래서 요즘 뭐 영어 배우려고 열풍이죠. 야, 뭐 영어 못하면 꼭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건 다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기 원하지만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열심히 공부하면 영어 성적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90점도 맞고 95점도 맞고 100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적은 높은데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극복하고 정말 언어를 좀 잘하는 방법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부터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첫 시간이지만 한번 약속 겸 실험을 해보려고요. 제가 지금부터 8주간, 이 언어에 대한, 꼭 영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어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이 8주간 훈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대하기는 여기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영어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언어 하나를 마스터하고 극복하는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많은 언어가 있지만 제가 이제 영어를 갖고 시작한 이유는 제가 영어를 꼭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배운 언어가 뭐예요? 외국어 중에 하나가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택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런 방법을 익히면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가 되건 러시아어가 되건 일본어가 되건 어떤 언어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약속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기대를 해본 건데 8주 동안에 언어 하나를 극복할 수 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좀 어려울 거라 보지만 저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언어 공부를 같이 시작해 봅시다. 이번 언어 공부를 극복하시면 여러분들의 지적인 힘이 상당히 증가할 거예요. 자, 그런데 뭐를 하나 해보려면요. 처음부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영어를 하기 위해서 영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독일어를 하기 위해서 독일어를 열심히 한다든가 중국어를 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는가 그걸 알기 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못했는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알 필요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고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이제 한 8시간 동안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면 누구나 영어건 뭐 언어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어를 못한 첫 번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영어를 영어식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어를 영어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영어를 한국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읍시다. 한국 사람은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죠. 문법적으로 이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에요. 주어, 목적어, 동사 그런 거 들어보셨죠? 나는 밥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먹는다 밥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주어 얘기하고 그다음에 뭘 얘기해요? 동사 얘기하고 목적어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목적어 동사는 다 잊어버리세요. 골치가 아프시니까 그런 거 잊어버리고 뭐만 외우냐면 순서가 틀리다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틀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냐면요. 영어 문장이 있어요. I have 예를 들어서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었다. 이렇게 영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요. 번역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번역을 했으니까 뜻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지만 순서는 같아 틀려요. 그러니까 영어의 순서는 우리 모르고 그걸 뭐로 바꿨어요? 한국말로 순서로 바꿔서 뜻은 아니까 뜻은 아는데 영어가 어떤 순서로 돼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뜻은 알아요. 그래서 영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요. 그게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비효율적이에요. 아주 비효율적인 영어 공부를 해요. 한 예를 들게요. 영어책을 이렇게 영어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영어책을, 내가 중고등학생들 영어책을 이렇게 보면요. 영어책이 새까만 거 알고 있어요? 영어책이 왜 그럴까요? 외우고 거기다 뭐예요? 메모하고 그 다음에 뭐 단어 적고 그런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는가 봅시다. 이제 영어 문장이 있어서 쭉 읽어가 돼요. 가고 있어요. 그러다 모르는 단어가 탁 나오면 어때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놓고서 뭘 찾습니까? 사전을 찾아서 여기다가 적어요. 근데 그거 적는 거로만 또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거기다 또 뭐래요? 뭐 여러 가지 문법도 적고 해서 영어책을 보면 삭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시간을 영어책을 봤는데도 문장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조금밖에 못 읽어요. 1시간을 읽었는데 어느 정도 못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어가 정말 잘하게 되려면요. 문장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전 찾고 그러느라고 1시간을 봐야 조금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우리 고3까지 가서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교과서 몇 권 공부한 거죠. 뭐 제대로 된 잡지를 읽어본 적도 없죠. 신문을 읽어본 적도 없죠. 그렇다고 소설책을 영어로 읽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어를 많이 하지 못해요.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세 번째는요.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어요. 우리는요. 영어 공부를 할 때 뭘 하냐면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요. 시험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하다가 틀리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벌 받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특별히 무서워요. 뭐 외우라 그랬다 못 외우면은 매도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냐면요. 영어를 하다가 틀리면 매 맞는 줄 알아요. 제가 아까 몇몇 분한테 이렇게 뭘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영어로 물어보면 절대 대답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매 맞는지 아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인하고 영어 하다가 예를 들어서 I have 해야 돼요. 근데 실수해서 I has 틀렸어요. 그럼 어떠냐? 손을 이렇게 올린다고. 왜 그냥 때리는 줄 알고 막으려고. 이 심적인 압박감이 영어를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동남아에 가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 동남아 이렇게 뭐 타이 사람들 이렇게 동남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못하는 영어로요. 서로 영어를 하면서 깔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재밌게 지내요. 영어로. 그런데 갑자기 코 큰 미국 사람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남아 사람들 갑자기 얘기하던 걸 딱 멈추고 다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왜 진짜 영어를 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영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영어를 하는 이유가요. 외국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영어 하는 게 아니죠. 영어를 하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 이미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냐면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냥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효율적인 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으로 8주 동안에 이 세 가지를 좀 다 개선해가지고 정말 영어를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영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면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가서 저절로 배우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조기 뭐 언어 교육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영어를 공부했다가 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실패한 상황이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언어를 배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배우는 거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데를 가야 돼요. 한국 사람 많은 데 가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가서도 무슨 말 써요? 한국말 쓰니까 소용이 없고, 그냥 외국말만 쓰는데 가면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열심히 영어 하다 보면은 저절로 영어를 익힐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건 누구한테나 다 주어지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특별한 그런 그 경우가 생겼을 때만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살고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미 어떤 식으로라도 영어를 배워서 방법론이 한번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인한테 영어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외국인들. 그런데요, 조심을 해야 돼요. 외국인한테 배울 때는. 자, 우리가요, 한국 사람이라 한국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한국말 굉장히 잘하죠. 하지만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한국말은 잘하지만 남한테 한국말을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가요, 왜 잘했냐? 저절로 잘하게 된 거예요. 왜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잘하는 미국 사람이 오면 여기서 영어를 잘 가르쳐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할 뿐이지 영어를 잘 가르쳐 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영어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저절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잘하는 거지 왜 잘하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꼭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영어를 배울 때는 어떤 사람한테만 배워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 특별히 외국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방법을 배운 사람한테만 배워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요, 그냥 영어만 잘하면 영어 선생님도 데려와요. 그러면요, 우리를 데려다가 외국인한테 한국어 가르치려는 거하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잘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처음엔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하지만 하도 안 돼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다가 영어를 잘해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잘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저절로 배우는 방법. 하지만 저절로 배우는 방법은 특별한 기회가 생겼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지금같이 안 됐던 사람이 노력해서 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영어를 하게 됐는가를 분명히 안 그 내용을 배워야 되고 그걸 배웠을 때는 누구나 영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나도 나 나름대로요.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좋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결국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언어를 잘 안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여태까지 노력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정말 이 원리만 이해하면은 언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깨우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아니라 어떤 거예요? 바른 방법을 찾아서 그 바른 방법을 이제 저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뭔가 궁금하세요? 네, 그럼 그 궁금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저하고 이제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게 크게 대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울 때는요, 서로 그걸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주고받고 그런 걸 통해서 언어가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제 질문에 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죠? 네. 작으시네요. 자,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지식을 가져야 돼. 지식이면 단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법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죠? 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식을 내 머릿속에 가득 넣어놓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지식을 갖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하지만 영어 지식이 많아서 시험은 잘 본다 그래서 영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알죠?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얘기하는 걸 활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즘 우리 텔레비에 채널이 많아졌죠. 그럼 영어로 말하는 영어 채널 그 방송 나오죠. 그런 걸 봤었을 때 뭐라고 그러구나. 그렇게 알아들은 거를 듣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자 신문이 어디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신문에 보니까 요즘 부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걸 활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요. 외국에 간 우리 아는 친구가 있는데 생일날이 됐어요. 그때 그냥 영어 못하니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몇 자라도 네 생일을 축하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보고 싶다 이런 걸 보내는 걸 활용이라 그래요. 우연히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외국인이 날 붙들고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좀 더듬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가게 해주는 걸 활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했을 때 영어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어 지식을 배워서 시험은 볼 줄 알지만 활용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거는 시험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돼. 이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돼요? 활용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활용까지 가는가 보자고요. 이거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건 영어 지식을 집어넣는 거니까 영어 지식을 늘려가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그런가 봅시다. 여러분들 고3까지 영어 공부했죠? 네. 많이 잊어버렸죠? 네. 그 질문에 대답이 확실하네요. 네. 그러면요, 많이 잊어버렸을 거라는 거 벌써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거의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고3까지 공부했지만 중학교 지식만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죠. 중학교 한 1, 2학년 좀 많으면 중3까지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중3까지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식은 지식이에요. 그렇죠? I am a boy 아시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중3까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지식을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마술을 썼다 그래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지금 1초 동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요. 샥 해서 고등학교까지 1학년까지 지식을 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늘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활용할 수 있어요? 1학년까지 넣어줬는데 못하는군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지식을 확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하죠. 굉장하시네요. 그러면 3학년까지 확 넣어줬어요. 그럼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네, 못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은 영어 책을 같이 다시 펴놓고 공부하면은 영어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지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식을 많이 늘렸다 그래서 활용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책 보고 공부해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이 다른 데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뭐냐면요. 영어의 지식을 계속 늘리는 게 영어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영어를 하게 하냐면요. 영어를 지식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좀 설명드릴게요. 운영. 운영은 영어로요. operating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어를 operating 한다는 건 뭐냐면요. 컴퓨터에서 보면요. 컴퓨터에 이런 게 있어요.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는 메모리에다가요. 지식을 가득 담아놨다고 해서 컴퓨터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OS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윈도우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옛날엔 DOS, DOS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돌려야지만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요.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 이렇게 담겨져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이렇게 윈도우 같은 걸 돌리듯이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이 지식을 계속 돌려줘야지만 이것이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뭘 주로 공부했냐면요. 컴퓨터에다가 데이터에 지식을 넣는 것만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컴퓨터로 나타나진 않죠. 이것이 나타나려면은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을 해서 결과가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지식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지식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식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개발했어요. 하나는 사고 구조 변환법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발성 구조 변환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우면은 누구나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식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식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이 운영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헛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식은 여러분들 이미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 못 하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식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디까지 지식이 있어요? 중3 정도까지 지식이 있다고요. 이걸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국에 가니까요, 우리 영어 하기 참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머리 좋은 사람도 영어 잘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멍청한데 얘기해보니까 영어는 잘해요. 멍청한데 영어 잘해. 그 다음에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 지식이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영어는 너무 잘해요. 뭐냐면요,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지 영어가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적더라도 그걸 머릿속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영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정도 수준까지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많이 잠을 잤어요, 영어 시간에. 그래서 지식이 반 이상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식이 얼마 없는 것 같더라도 미국의 유치원 애들보다는 지식이 많은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있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누구나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운영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지식이 있고, 저는 앞으로 8주 동안에 무슨 훈련을 할까요? 운영 시스템을 여러분들과 같이 훈련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운영 시스템에서 돌아가다 보면은 영어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요, 여기서 지식을 집어넣어줘서 영어를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8주 아니라 8달을 해도 영어를 잘하게 하기 어렵고, 전 또 그런 자신도 없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요, 이 운영 시스템, 뭐, 바로 들어가자고요. 운영 시스템인 이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과 발성구조 변환 학습법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고 앞으로 그걸 갖고 활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배우면 되냐면요.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부터 배웁시다.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은 왜 배우냐면요. 아까 처음에 영어를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영어를 영어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를 우리가 지적했잖아요. 바로 이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이 영어를 영어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영어와 한국말의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생각하는 게 틀린 거거든요. 그거를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사고, 구조, 생각하는 구조를 변환, 바꾸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하는 방법을 이제 바꿔봅시다.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영어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어 말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너무너무 골 아팠을 거예요. 문법 시간에 보면 영어가 복잡해 보이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뭐 오형식 그런 거 배우셨어요? 오형식도 복잡한데 실제로 오형식 갖고는 안 돼요.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걸 보면은 영어의 문제가 100형식도 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익혀서 다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복잡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영어는 형식이 몇 개밖에 없냐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간단해. 한 개밖에 없고 간단한데, 그것만 익히면 영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고 간단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얼마나 간단한가 알려드릴게요. 되었다. 주어 동사예요. 그 다음에 I want. 나는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I gave. 나는 주었다. 이건 국민학 중학교 때 다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렇게 주어 동사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주어 동사로 돼 있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주어 동사를 이야기했을 때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복습해요. Birds sing. 새가 어떻게 한다고요? 운다.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면 안 돼요. 궁금한 거 없는 거예요. Birds sing 하면은, 새가 운다. 뭐 궁금한 게 뭐 있어요? 궁금한 거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런 차이 봐요. I became. 나는 되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궁금해요? 뭐가 됐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I became 다음에 궁금하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I became a student. 그런 거예요. 나는 학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I want. 나는 원한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그렇죠. 뭘 원하는 거.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말문이 트이네요. 그러면 I want a book. 그럼 뭐예요? 나는 책을 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영어 이제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I gave. 나는 주었다. 궁금한 거 있죠? 뭐예요? 무엇을 줬나 궁금하잖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I gave 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주었는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은요, 내가 비교를 해볼게요.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 I gave, 나는 주었다 했을 때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그러면요, 영어를 쓰는 사람은 무엇을 줬는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뭘 궁금해하는지 아세요? 누구에게 줬는가를 궁금해한다고. 차이점이 나죠? 한국 사람은 뭘 줬나 궁금한데 영어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줬는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요,
영어를 쓰는 사람하고 사고, 생각하는 구조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 쓰는 사람들이 궁금한 순서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어 동사 다음에 뭐를 처음에 궁금해 하냐면요. who, 누구에게를 궁금해요. 그 다음으로 what, 무엇을 궁금해 한다고요. 한국 사람은 뭘 먼저 궁금해요? 무엇을 먼저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궁금해 하냐면요. where, 어디에, why, 왜 그랬는데, 그렇죠? when, 언제, 그 다음에 뒤로 how, 어떻게, 이렇게 궁금해 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어 동사를 얘기한 다음에 who, 누구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what, 무엇을, where, 어디에, why, 왜, when, 언제, how, 어떻게, 이렇게 궁금해 한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해 하지 않아요. 다르게 궁금해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보세요. 버스를 타고 음식을 사러 가게에 갔다. 이런 한국말이 있어요. 그럼 나는 버스를 타고 음식을 사러 가게에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은요, 이렇게 절대로 생각을 못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뭘 생각해요? 주어니까. 여기 해보세요. 나는,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그렇죠. 잘하시네. 한국 사람들은 갔다를 맨 뒤에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갔다. 누구에게는 없네, 그렇죠? 무엇을 없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에 갔냐니까요? 가게에 갔죠. 왜 갔어요? 음식을 사러. 잘하시네. 어떻게 갔어요? 버스를 타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보면요. 한국말과 영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꾸라는 걸 알겠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한국 사람 나는 버스를 타고 음식을 사러 가게에 갔다는데 미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는 갔다 가게에 음식을 사러 버스를 타고. 완전히 거꾸라는 거 알겠어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못할까요? 순서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가서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이런 오션 전면 교육이 몽골에는 아주 굉장히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는 교장, 교감단들이 그 나라에서 이 5차원 전면 교육 훈련을 받고 이걸 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몽골에 간 한국 사람들은 한 3개월만 지나면 다 몽골어를 해요.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한 20년 정도 있어도 몽골어를 잘 못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몽골말하고 한국말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몽골 가서 한 몇 개월만 살면 몽골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몽골어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틀려서 그래요? 순서가 틀려서 못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5개 국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어, 이태리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서가 똑같으니까 단어만 몇 개 바꾸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요, 몽골어, 한국어, 일본어 배우라 그러면요, 절대 못해요. 우리도 5개 국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국어, 일본어는 한국어가 거의 똑같아요. 한국어, 그 다음에 어디예요? 몽골어, 그 다음에 뭐 파키스탄어. 이렇게 한국어하고 순서와 같은 거를 배우면 어떻게 돼요? 몇 개월이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못하는 이유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서를 바꾸는 것만 훈련이 돼서 순서만 바뀌어지면 영어도 3개월에 다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2개월이면 된대. 몇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영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다가 단어만 넣으면 돼요. I went, 갔다. 어디 갔어요? To the store, to buy food, by bus,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이제 방법은 뭐냐면요. 영어를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요. 한국말을 갖다가 한국말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무슨 식으로 얘기해요? 영어식의 한국말을 하면 돼요. 나는 오늘 C3TV 방송국에 와서
강의를 했다. 그걸 영어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했다. 뭘 했어요? 강의를요. 어디서요? C3 TV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영어가 되는 거예요. 단어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방법은 사고 구조를 변환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제 8주간요. 제가 이제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한국말을 가져와서 영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영어식 한국말 만드는 훈련을 한 8주 하면은 머릿속이 뭐로 바뀔까요? 영어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영어가 들어오더라도 단어만 척척척척 집어넣으면 영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미?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사고 구조가 안 되니까 전부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쓰레기처럼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 구조가 변환되면 거기다 단어가 척척 들어와서 집어넣기만 하면은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 구조의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고 구조 변환 학습법을 하나 배웠고요.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발성 구조 변환 학습법.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개념을 이해했을 거고 두 번째 걸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사고 구조 변환 학습법을 배우면요. 읽기, 쓰기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 뭘 잘해야 돼요? 듣기, 말하기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외국인이 외국말을 들을 때 안 되는 건요. 말하기는 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좀 이렇게 적어가가지고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될까요?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방송하는 텔레비를 보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신기하게 하나도 안 들리죠. 여러분들 아는 단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건 절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해서 그걸 바꿔야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듣는 방법은 발성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해서가 아니라요. 그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뻐꾸기가 어떻게 우나요? 뻐꾹뻐꾹 울어요? 여러분들 거짓말도 잘하네. 뻐꾸기 중에요. 뻐꾹뻐꾹 우는 뻐꾸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뻐꾸기는 어떻게 우냐면요. 뻐꾸기 소리를 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우리가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못 내요. 그래서 의성어라 그래서 가짜로 뻐꾸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뻐꾸기라고 얘기하고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뻐꾹뻐꾹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뻐꾸기는 열받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뻐꾸기는 뻐꾸기 소리를 내고 있는데 괜히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뻐꾹뻐꾹 거린다는 거야. 닭 뛰어 우리 꼭끼어 꼭끼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쿠쿠두두두 그래요. 그러니까 닭은 닭 소리 내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닭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닭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뻐꾸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뻐꾸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왜 영어를 못 듣는지 아세요? 영어 발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 발음하고 한국말 발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 듣게 돼 있어요, 원래요. 그런데 듣는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우린 가라 그랬을 때 가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가 이렇게 못해요. 미국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가 그래요. 틀리죠? 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가 그런다고요. 그래서 혀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입을 닫으면 혀가 위천장을 향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혀가 이렇게 영어를 쓴 사람 평평해요. 그래서 우리 가 그러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나요? 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밥 먹는다 그랬을 때 밥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밥 못해요. 밥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밥이라는 사람한테 밥 먹으라 그러려면 한국 사람들이 이래. 밥 일어나서 밥 먹자 그래요. 그렇지만 영어를 쓴 사람은 밥 일어나서 밥 먹자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 유성음. 목의 떨림이 영어에는 있고 한국말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떤 게 있냐면요. 소리 나는 위치가 틀려요. 우리는 배 아래에서 내질 못하고 목 위에서 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밥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 배에서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성 구조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동일한 미국 사람들이 내는 소리로 내게 되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어로 뭡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father, 그죠? 엄마는 mother. 행복하다, happy,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이 영어에는 없다는 걸 아세요? 영어에는 mother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못 내요. 미국 사람들은 mother, mother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mother 그런다니까요. father 그런 말이 없어요. father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 가서요, 개 해피 있잖아요. 미국 가서 해피라는 게 해피 그러면 안 와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없거든요, 미국에는. 그렇게 못 낸다. 어떻게 해? 해피라고 하면. 해피한테 해피 그러니까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뻐꾸기하고 똑같은 현상이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뻐꾸기 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뻐꾹 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father, 그런데 우리는 father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go 그러자. 고란 말이 없어요. go죠. 그러니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소리를 흉내내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발성 구조를 변화시켜야 돼요. 목의 떨림, 혀의 모습, 배에서 울림, 또 이제 이의 모습 이런 것들 해서 발성 구조 훈련해서 미국 사람처럼 발음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말 못하는 사람이 왜 말 못해요? 귀가 안 들려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발음하지 못하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발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듣기 연습이 안 돼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발성 구조가 그들하고 달라서 그들하고 동일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발성 구조를 변화시켜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훈련할 거지만, 발성 구조를 변화시켜서 미국 사람하고 동일한 발음을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 듣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고 구조 변화시켜서 한국말을 무슨 식으로요? 영어식으로 순서로 확 바꿀 수 있으면 거기다 단어만 넣으면은 장문도 되고 읽기도 되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구조 변화 학습법과 발성구조 변화 학습법 두 가지를 잘 훈련하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운영돼서 영어를 활용하게 되고, 영어를 활용하게 된다는 건 영어를 드디어 쓰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언어의 벽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극복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면 돼요. 미국에 좀 멍청한 사람도 영어 할 줄 안다. 미국의 유치원생도 영어 할 줄 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영어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아주 기본적으로 영어를 시작하기 위한 두 가지 운영 시스템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받은 다음에 오늘 시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부를 하는데요. 흥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공부하다 보면은요, 회화 위주로 접근을 하면 되게 흥미있고 재밌고 한데요. 다시 막 이렇게 복잡한 문법이나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다시 영어에 대해서 막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영어 공부를 뭐 잘 못하겠거든요. 네, 문법 얘기를 나왔는데 여러분들 문법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골치가 아파지죠? 그래서 저도 문법 얘기하면 골치가 아파지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화 위주로 하면은 좀 머리가 안 아프고, 좀 긴 문장들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 질문은 조금 틀린 거예요. 우리 학생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회화야말로 진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내놔야지 회화죠. 생활 영어, 어디 가서 뭐 물건 사고 그런 걸 회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회화를 생활 영어로 착각하고 있어요. 회화야말로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 사상성, 내 감정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회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길고 복잡한 데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지 회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I'm a boy 이런 걸 회화 아니에요. 이런 거는 회화 아니고. 그래서 진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법이라는 것이 나와서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문법이 무슨 건가 봅시다. 문법은 문장의 법칙 아니에요.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어렵게 배워서 그렇지 이미 전 회화 공부 다 끝났어요.
문법은 뭐냐면 문장이 있을 때 법칙이잖아요. 근데 문법의 법칙은 단 한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어, 동사, who, what, where, why, when, how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문법이에요. 이게 문법의 법칙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법이 복잡해진 거지 이걸 알고 나서 문법을 보면요. 문법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법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 이게 문법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조금 제가 이거 저쪽 법칙으로 얘기해서 저는 제 1대 원리라고 얘기해요. 모든 언어는 하나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문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배우면서 문법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해드릴 거예요. 자, 또 다른 분 있으세요? 지금 시중에요. 여러 가지 영어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그중에 몇 가지를 저도 선택해서 해보긴 했는데 참 어렵거든요. 근데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 그렇구나 생각이 듣기는 하는데 그 정말 두 가지 저 방법을 사용했을 때 진짜 이 영어가 말로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길 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방법들이 이렇게 제시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시된 방법들이 저 나름대로 보면 다 특징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교육이라는 건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방법은요, 정말 굉장한 노력과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지독한 사람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떤 경우 보면요, 이렇게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교육 방법을 만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전부 영어하게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전부 영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하나의 그 국력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되는데 그러면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해보니까 대충 7, 80%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한 거고 어쨌든 그건 저하고 8주 같이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시고 좋은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